코로나를 빌미로 한국 기업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갑질을 일삼던 베트남 정부. 그랬던 베트남 정부가 허겁지겁 180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이미 여러 번 뒤통수를 맞은 만큼 신중하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찰판 깔고 이렇게 납죽 엎드리는 데에는 SK의 행보 또한 크게 작용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 LG는 떠나도 SK는 안 떠날 거라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는 SK마저도 손절하는 낌새를 보이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손잡고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던 최태원 SK 회장. 그가 마음을 바꾼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은 많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유독 튀는 행보를 보여줬던 SK.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특정 업계에 속하는 기업이 자국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방편으로 동남아 진출을 꾀할 때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경우가 베트남 투자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나 SK는 사모펀드 회사처럼 업계 전반에 걸쳐 베트남 대기업의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방식치고는 좀 특이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방식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게 SK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트남의 국내 사업을 육성시키려면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필요했기에 베트남 정부는 SK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베트남의 간절한 소망이 통했는지 SK는 2018년부터 동남아 투자법인을 세워 베트남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마산그룹이나 빈그룹 같은 베트남 대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여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받아든 성적표에 SK는 조금 미묘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빈그룹의 주가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꾸준히 흑자를 봤던 빈그룹은 2020년 4분기 적자로 돌아섰고 특히 세후 이익은 74%나 급감하는 실패의 쓴맛을 맛봐야 했습니다. 빈그룹이 자동차와 스마트폰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분야를 넓혀갔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고 2021년에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폰 분야의 자회사인 빈스마트를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SK에게 제발 빈그룹에 대한 투자를 멈춰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SK 또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빈그룹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의 자회사인 빈페스트 또한 내연기관 차량 생산 시설을 폐쇄하고 갑자기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자 손실이 발생했고 또다시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빈페스트의 주가 하락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과 승용차 시장에서 쓴 패배를 맛봤던 빈그룹이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SK의 속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SK는 빈그룹의 공식적인 3대 주주입니다. 빈그룹의 최대 주주인 베트남 투자그룹과 SK를 제외한 나머지 3대 주주가 빈그룹의 창업자인 부엉 회장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대 주주에 위치해 있다고 국내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가 빈그룹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의 증식과 함께 향후 베트남에서 사업적으로 협업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여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성장한 대기업일지라도 후진국의 마인드는 여지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SK에게 빈그룹이 보여준 태도는 귀한 손님에게 찬밥 대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1월 빈페스트가 공개한 전기차에 SK온의 배터리가 아닌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가자 업계 관계자들은 SK의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SK의 빈페스트 투자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두 마리 토끼를 놓치기 싫었던 빈페스트에서 LG화학과 배터리 관련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경악스러운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리를 지키지 않은 빈그룹에 대해 SK그룹은 차마 넘기는 아량을 보여줬습니다. 꼭 배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협업을 할 여지가 무궁무진했기 때문에 SK는 빈그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빈그룹은 SK에게 받아먹기만 할 뿐 명확한 협업 로드맵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빈그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베트남 투자에 호의적인 SK라도 빈그룹의 은혜를 모르는 행보를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른다. 베트남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SK까지 발 빼면 베트남 경제는 급하게 물살을 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조언에도 빈그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베트남 정부와 합심하여 SK의 기술을 빼오려는 막장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SK 실트론의 웨이퍼 제조 기술을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 폭발한 웨이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SK가 공장을 증설할 것이 확실시되자 베트남 정부가 웨이퍼 공장을 베트남에도 세워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베트남은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항상 베트남의 우호국,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했지만 막상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27.7%가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기술 유출 피해율인 17.8%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개정된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외국 기업도 기업의 중요 정보까지 베트남 공안의 손길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SK실드론은 국내 유일한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되면 단순히 SK한 회사에만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자체에 비상이 걸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SK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베트남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예상과 달리 SK는 한국 구미에 1조 원을 투자하여 웨이퍼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SK는 구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더 이상 베트남 좋은 일 해주지 않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베트남은 절망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21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베트남의 3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7%나 감소했는데요. 아무리 코로나라 어렵다고 할지라도 흑자 성장을 멈추진 않을 거라 생각했던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아무리 못해도 2.2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타깃책으로 볼 수 있는 게 SK의 웨이퍼 공장 투자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의 10%만 넘겨도 대박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업계와 달리 반도체 관련 업계 시장은 적으면 30% 많으면 50%의 마진율을 보일 정도로 순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에 반도체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웨이퍼 공장이 베트남에 세워질 경우 GDP의 흑자 전환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하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베트남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든 베트남 정부에 대해 베트남 시민들은 원망의 아우성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은 베트남인들이 정부를 원망할 만한 입장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냉정한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투자로 많은 일자리를 얻고 국민들의 평균 연봉이 상승하는 듯 여러 혜택을 얻었지만 한국의 단물만 빼먹고 버린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2020년도 들어서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면서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당시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 동포들은 베트남인들의 한국인 차별에 고통받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사우스 코로나라고 부르면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고 한국 사람을 볼 때마다 중국 갔다 온 적 있냐, 최근에 빈풍성 갔다 온 적 있냐고 캐물으며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2021년 여름 들어 베트남에서 매일 10,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베트남인들은 할 말이 없어지자 한국인들을 전염병 대하듯 했던 과거를 모른 척했습니다. 과연 그 정부의 그 국민이다라면서 전 세계인들은 역시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의식이 떨어지면 나라는 다시 망조에 들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베트남에게서 얻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작된 추락과 국민들의 원성에 베트남 정부는 결국 그렇게 고집하던 죄로 코로나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기업 직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그린카드 제도도 도입하고
2022 및 코리아를 개최하여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기업들의 협업의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뒤늦게 한국 기업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뒤늦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입장은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제로 코로나 전략을 포기하고 한국 기업을 회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태도도 마냥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 경계심부터 가지는 기업들이 많아 베트남의 암담한 미래의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